오늘 리뷰는 바로 건담 베이스 한정판 RG 하이뉴 건담 티타늄 피니쉬. 발매한 지는 좀 됐는데 그동안 못 구하다가 이번에 이제 엑스포 가서 사왔거든요. 박스 보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진짜 반갑기까지 하더라고요. 첫 발매는 2022년 11월 21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9,000엔입니다. 일반판이 4,500엔이었던 걸 생각하면은 정확히 2배. 진짜 정확히 2배. 세긴 세요.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성이야 일반판 하이뉴 건담이랑 똑같긴 하겠죠. 그치만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졌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일단 좀 보도록 하죠. 리얼리스틱 데칼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은 저는 실드 앞면에만 살짝 이제 아무로 마크 이런 거 좀 붙여줬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코팅을 가리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안 붙이고 있거든요. 코팅판이나 클리어판 같은 경우에는. 그치만 역시 아무로다 보니까 이 아무로 마크는 참을 수 없었고, 리얼리스틱 데칼 부분에 이 메탈릭 스티커 부분 있죠. 이거는 또 이제 포인트를 더 주는 거다 보니까 이건 다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베이스 조인트, 디스플레이 조인트 들어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조인트인데 이제 등 쪽에다가 백팩이랑 등 사이에 고정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무엇보다 튼튼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대신에 사용하는 스탠드의 종류는 좀 제약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조인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빔사벨 칼날 클리어 블루로 사출이 됐습니다. 빔사벨은 총 3개가 들어가 있죠. 팔에 하나, 백팩에 2개. 그리고 빔 라이플! RG가 되면서 하이뉴 건담의 빔 라이플이 이게 디자인이 리파인된 게 정말 취향이었거든요. 오히려 날렵해졌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되게 세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고, 뒤쪽으로도 길쭉하게 뻗어 있는 게 아주 보기가 좋아요. 무엇보다 원본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앞에가 둥글둥글하고 이제 중간도 둥글둥글한데 이제 각진 디자인이 많아졌다는 게, 이런 각이 되게 많아졌다는 게 이런 게 좀 좋아진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허리에 수납하기 위한 조인트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은 티타늄 피니쉬 코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얗게 또 이쁘게 되어 있지요. 티타늄 피니쉬 코팅은 실제로 코팅할 때 티타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티타늄 피니쉬라고 부르는 거기도 하고, 이 패널 라인 같은 부분은 이제 겉에 은색 위에 입혀진 도료가 이제 이 모서리 부분은 얕으니까 이렇게 티타늄의 그 은색이 살짝 이 패널 라인 끝부분이나 이런 데서 빛나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대신에 게이트 자국은 아무래도 코팅판이니까 좀 보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티타늄 피니쉬의 게이트 자국은요, 건담 마커 이런 화이트 계통으로 좀 가릴 수가 있어요. 살짝이지만. 저는 차폐력이 좋은 뉴 화이트를 쓰긴 썼지만은 그냥 화이트를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이 그냥 게이트에다가 이렇게 하얀색을 살짝 칠해주세요. 이러고 잘 말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좀 마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외장은 코팅이 그렇게 됐고, 내부에 들어간 프레임 같은 경우는 티타늄 피니쉬에서는 메탈릭 사출 컬러를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색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뒷부분으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반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어두운 회색의 프레임 컬러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밝은 메탈릭 실버에 가까운 그런 메탈릭 컬러? 메탈릭 그레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좀 어두운 컬러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변경된 게 이제 본체도 변경된 부분이니까 이따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뉴 하이퍼 바주카! 하이뉴 건담이 되면서 이 뒤쪽에 이제 수납 기믹이 추가됐다는 게 특징이기도 한데, 저는 역시 개인적으로 이 RG 뉴 하이퍼 바주카에서 마음에 드는 건 이 슬라이드 기믹이었어요. 굉장히 쭉쭉 뻗은 이미지가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메탈릭 그린으로 된 요 리얼리스틱 데칼 부분, 앞이랑 이 중간 부분 사용을 했고요. 바주카 부분은 일단은 코팅됐다 말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프레임 색깔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메탈릭 실버 계통으로 좀 색깔이 변경이 있지만은 겉에서 본 부분은 원래도 메탈릭 컬러였어요. 대신에 화면상으로는 티타늄 피니쉬 쪽이 조금 더 밝아 보이긴 하지만, 글쎄요, 실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진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겉에서 본 부분은. 오히려 이제 기본 포신 부분에 코팅이 아주 좀 두드러진다라는 거, 이제 패널 라인 같은 데 은색으로 빛난다는 게 이게 포인트긴 하죠. 그래서 티타늄 피니쉬 역시 이제 패널 라인이 좀 있는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은색이 좀 두드러지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대신에 이제 좀 널찍한 면적인 부분은 하얗게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포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원통형 일체형 파츠인데도 게이트 자국 자체는 가능한 가리는 방향이죠. 윗부분도 파츠에 살짝 가려지는 부분에 있기도 하고요. 다음은 쉴드. 색깔이 굉장히 화사해졌습니다. 메탈릭 블루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밝은 느낌도 강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얀색 부분은 코팅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더 밝은 느낌도 있고요. 대신에 원래 파란색이 투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색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 윗부분 보면 더한데 이 V자 파츠가 원래는 약간 보라색에 가까운 컬러였단 말이죠. 근데 색깔이 굉장히 파란색이 되면서 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좀 일체형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암으로 마크를 하나 붙였고요. 그리고 티타늄 피니쉬 부분. 역시 이제 패널 라인 부분이나 이런 데 은색으로 빛나는 약간 먹선 들어간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쉴드 역시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보면은 아까 투톤 이야기한 부분 좀 적나라하죠? 색감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또 조금 다른 느낌? 이미지? 약간 그런 게 좀 생겼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씩이지만은. 그리고 내부 프레임. 여기가 이제 색감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한 부분. 확실히 기존 게 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레임 컬러였다면은 이제 메탈릭 실버 계통으로 조금 진한 그런 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듯 좀 이렇게 빛에 살짝만 비춰보더라도 느낌이 좀 달라지는 이런 프레임 컬러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코팅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 컬러도 메탈릭으로 바뀐다는 게 또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핀 판넬 개수는 6개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앞서 본 쉴드나 라이플과 동일합니다. 이제 색감 자체가 밝은 파츠가 좀 색깔이 환해진 느낌이 있어서 뭔가 투톤 같은데 뭔가 멀리서 보면 투톤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가까이서 보면 색깔이 다르긴 다르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프레임 컬러가 바뀌면서 이 가운데 있는 프레임 디테일 있는 부분 여기도 약간 메탈릭 실버 계통으로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도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얀색 부분 티타늄 피니쉬가 된 부분 안쪽 짜잔, 이게 티타늄 피니쉬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패널 라인들이 은색으로 빛나고 있다는 거. 특히나 패널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강조되기 때문에 뭐 먹선을 안 넣더라도 충분히 멋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죠. 이 부분도 이제 일반판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펼쳐보면은 일반판은 먹선을 넣어야 했지만 안 넣어도 충분히 이쁘니까 이런 차이가 좀 티타늄 피니쉬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느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바깥쪽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쉴드 이야기 했을 때랑 마찬가지죠. 이제 원래 밝은 톤이었던 부분이 굉장히 파랑파랑해지면서 굉장히 파란색이 되면서 좀 느낌이 좀 달라졌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체용 손들은 주먹손 외에 편손, 무장손, 라이플손, 오른손만 해가지고 총 4종이 들어가죠. 이 부분 역시 프레임의 컬러가 바뀌면서 손의 색감도 확실하게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거기다가 손등은 티타늄 피니쉬를 했으니까 코팅이 다 되어 있고요. 좋네요. 자, 그럼 이제 본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코팅판 리뷰다 보니까 외형 비교 위주의 리뷰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체 아까 쉴드라든가 다른 무장들 비교하면서 느낀 그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파란색이 메탈릭 컬러가 되면서 분위기가 뭔가 하이뉴인데 뭔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조금씩 듭니다. 그래서 쭉 둘러보면은 개인적으로 외형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금색 포인트입니다. 관절 부분이나 무릎에 있는 실린더 아니면 백팩에 들어가는 금색깔 파츠, 기존에는 메탈릭 골드 쪽으로 사출을 해줬었다면은 이번에는 그 부분들도 다 코팅이 되면서 아주 화사한 그리고 진한 금색이 됐더라고요. 진짜 이쁘던데 개인적으로 근래에 본 골드 컬러 코팅 중에 가장 이쁜 컬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일반판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뭔가 같은데 다르다는 느낌 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만 보면은 이 파란색 사출 부분 메탈릭 블루가 되긴 됐지만은 약간 글로스하게 사출이 됐더라고요. 빛 반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출감이어가지고 느낌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같지만 다르다는 느낌 받으면서도 아까 금색 파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덕트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보이나요? 이 무릎과 실린더와 그리고 덕트 부분에 금색깔 코팅된 부분들, 이게 기존에는 약간 붉은빛이 감도는 듯한 메탈릭 골드 사출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사출색은 되게 이쁘다, 오히려 강조되고 좋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진짜 색감 진짜 와 색깔 진짜 이뻐요. 금색깔이
너무 이쁘게 코팅됐더라고요. 이거 조립하면서 런너 보면서 좀 흐뭇했어요. 아, 이런 컬러로 다른 애들도 그냥 골드 코팅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금색이었거든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런너를 가지고 와서 좀 보면은 색감이 진짜 이쁘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쁘긴 이쁩니다. 진짜 진한 골드가,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취향인 컬러거든요. 이런 거 무광 골드 코팅 중에는 진짜 제일 이뻤다? 그런 느낌? 근데 이렇게까지 코팅 얘기를 하고 나면은 아주 크게 아쉬운 부분이 보이죠. 이제 파란색은 그래서 왜 코팅을 안 해줬는가. 가격도 일반판에 정확히 2배나 되는데 진짜 파란색까지도 그냥 해줄 거면 다 해주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긴 듭니다. 그리고 파란색 비교도 한번 해봅시다. 면적 넓은 백팩으로 한번 해볼 텐데, 이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파란색은 아무래도 코팅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실드 보면서도 메탈릭 블루라고 했잖아요. 사출이라고 했으니까 막 아쉬움이 좀 남아요. 다른 데 다 이쁜데 유독 파란색만 하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일부에선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샴푸통 파란색 같다. 그 샴푸통 특유의 메탈릭 그런 안타깝죠? 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확실히 프레임 사출색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일반판에서도 이런 외장이나 이런데, 특히 허리 같은 데 있죠. 허리라든가 이런데 겉에 보이는 실버 부분, 이런 부분이 메탈릭 사출이었다 보니까 솔직히 프레임 컬러가 이거보다 튀는 컬러였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보긴 해요. 근데 납득은 되거든요. 프레임이 너무 튀어버리면은 이게 본체를 봤을 때 이미 튀는 메탈릭 실버가 많단 말이에요. 뭐 어깨 부분에도 있고 손목이랑 허리랑 스커트랑 무릎이랑 이런데 이미 밝은 톤의 메탈릭 실버 사출이 많으니까 프레임까지 밝은 톤을 쓰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또 이쯤에서 아쉬운 부분이 딱 떠오르죠.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죠. 그러면 이 밝은 톤의 메탈릭 실버도 코팅을 해주지. 맞잖아요? 예, 무릎이라든가 뭐 스커트 이런 데에 드러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허리라든가 이런 데 뭐 덕트나 이런 데 메탈릭 실버로 또 코팅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자, 그럼 자세히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뭐야? 블레이드 안테나 게이트 자국 어디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블레이드 안테나의 게이트 위치가 적나라하게 양옆이거든요. 언더 게이트도 아니에요. 그냥 양옆 겉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조립하는 과정에서 조립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하얀 색깔 건담 마커로 겉을 살짝 가려준, 그리고 건조된 후의 모습입니다. 아까 콕 찍었던 요 빔 라이플도 이런 식이에요. 좀 떨어져 보면은 크게 어색하지 않은, 그러니까 적어도 검은색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블레이드 안테나도 건담 마커 가지고 콕콕 찍어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가려줄 수 있어요. 적어도 흉하진 않으니까 그럼 됐다. 사실 이 파란색 코팅 안 된 거보다 화나는 게 이거였거든요. 아니 해도 게이트 자국 너무하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커를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잘생긴 하이뉴 여전합니다. 뭐 페이스 슬립부터 해서 코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마커를 한 번 더 들까 싶었던 게 이 뒤통수인데 정확히 머리 옆이네요. 머리 옆. 여기도 이게 크게 두껍게 게이트 자국이 양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커로 살짝 찍어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 외에 디테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기존의 티타늄 피니쉬, 기존의 일반판의 디테일 뭐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죠. 근데 다시 봐도 잘생기긴 했네요. 그리고 몸통으로 오면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콕피트 해치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콕피트 내부 해치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슬라이드 기믹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믹 다 들어가 있는 거 좋은데 코팅에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빼서 볼게요. 그냥 이 겉에 하얀 부분, 하얀 외장 부분의 코팅이거든요. 지금 뭐 금방 눈치챈 분들도 계실 텐데 좌우의 코팅 상태가 다릅니다. 이게 왜 지금 화면상 좌측이 더 어둡냐, 왜 되다 말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예 넓은 면적은 잘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누워서 사출되어 있어서 그래요. 파츠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런너 상태에서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면 코팅 들어가고 뒷면 코팅이 앞면만큼 들어간 건 아닌 거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그 외에는 뭐 메탈릭 사출이라든가 프레임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되게 잘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도 보면은 원래 이 메탈릭 실버 겉에 보이는 부분은 원래 이 컬러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어깨 쪽이 메탈릭 블루 사출 컬러가 좀 더 글로스한 느낌이 많이 든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이트 자국도 크게 드러나진 않아요. 또 알게 모르게 언더게이트들이 쓰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기왕이 언더게이트 해줄 거면 블레이드 안테나도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아예 언더게이트가 없는 키트가 아니거든요. 이게 당장에 팔로만 내려오더라도 이게 하얀 색깔 외장이 언더게이트인데 왜 블레이드 안테나는 안 해준 것인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고요. 뭐 팔 부분도 코팅은 이쁩니다. 거기다가 겉에 들어가는 커버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버를 열어서 안쪽에 빔사벨 노출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팔꿈치 부분에 금색깔 코팅 파츠 들어간 것도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골반 쪽도 골반의 겉부분 외장도 이것도 몸통이랑 같이 가슴이랑 같이 사출되어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제대로 누워있어요. 이렇게 앞면이 위로 올라가게 누워있는데 이 흉부 외장은 이제 옆면이 위로 올라가게 누워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골반 쪽은 좌우가 흐트러짐 없이 코팅이 균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V자의 뭐 분할이라든가 V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코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스커트의 외장 부분도 멋들어지게 코팅이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마찬가지로 이쁘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스커트도 뭐 마찬가지죠.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메탈릭 블루 면적이 넓게 되어 있는데 역시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 쪽 개인적으로는 역시 금색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무엇보다 전 덕트나 아까 무릎 이런 외장보다도 실린더 부분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일단 허벅지 부분도 코팅 되게 이쁘게 들어가 있고 언더게이트도 살짝 또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슬쩍 보이는 이 실린더의 금색 이게 참 이게 실린더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슬쩍 보이는 이런 거 은근히 보이는 거 아주 좋고요. 그리고 겉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멋들어지게 코팅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역시나 언더게이트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트 자국은 크게 보이지 않고요. 다리 쪽 같은 경우도 종아리, 외장 같은 경우도 위아래 이제 메탈릭 사출과 코팅 함께 하고 있고 덕트도 메탈릭 실버 파츠랑 이제 골드 코팅된 파츠랑 이쁘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종아리 쪽도 종아리에 패널 라인이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팅 티 나는 부분은 종아리 뒤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보기도 하고요. 정강이 부분 역시 외장은 역시 코팅 잘 되어 있습니다. 언더게이트니까 또 깔끔하게 또 만들 수가 있었고 슬쩍슬쩍 보이는 프레임 부분도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보는 재미가 있고요. 발도 뭐 적당합니다. 언더게이트 잘 되어 있고요. 발바닥도 디테일, 메탈릭 블루 사출도 좀 돋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백팩의 판넬 컨테이너 부분은 좀 봤으니까 요 스테빌라이저 봅시다. 스테빌라이저 빠밤. 이 친구 역시 코팅이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 라인도 좀 있는 편이라서 특유의 그 은색깔 라인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기믹도 있죠. 전개 기믹에 펼치고 슬라이드 기믹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짧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제 원하는 형태 재현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가능하겠고요. 안쪽에 프레임 역시 색깔 바뀌면서 이쁘게 잘 됐네요. 그리고 백팩의 버니어 부분도 일단 프레임 컬러 바뀌면서 좀 더 밝은 톤이 됐고 프로펠런트 탱크 같은 경우도 겉부분에 이렇게 금색과 프레임과 프로펠런트 탱크 자체에 이제 통짜 파츠들, 원통형 파츠들 이것저것 쓰인 게 좀 돋보이기도 하네요. 무엇보다 뭐랄까 게이트 자국이 이 부분은 적나라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래 이거 코팅 버전이지 이런 생각이 살짝 더 잘 드는 느낌? 그리고 가동은 상세하게 해보기보단 주요 포인트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다 포인트 아닌가? 되게 가동이 좋아가지고 일단 목 부분은 돌아가는 건 생각보다 불편한 듯 보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걸리는 데가 많아 보이는데 할 수 있는데 뒤통수 외장이 가동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뒤로 움직여보면 뒤통수 외장이 뒤쪽으로 눌리면서 더 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면은 더 많이 돌아가요. 훨씬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고개 드는 부분, 숙이는 부분 아주 크게 해줄 수 있죠. 어깨 같은 경우도 안쪽에 프레임이 쭉 뽑히면서 뭐 어깨를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앞으로 해준다거나 가슴을 뭐 팔로 감싸준다거나 이런 게 됐기도 했고 어깨도 크게 가동하는 게 가능하죠. 팔꿈치도 팔꿈치 아래쪽 하박이 회전을 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액션 포즈 잡을 때 뭐 각도 잡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회전시켰을 때는 이중관절이라 완전히 굽혀지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손목 가동도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발칸 부분이 노출되는 게 연동 기믹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걸리는 거 없이 회전을 시켜주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죠. 허리의 관절,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관절 완전히 펼치는 걸로 허리를 크게 숙인다거나 크게 들어준다거나 아주 큰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스윙도 흉부 쪽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추기동 기믹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포인트 중 하나가 스커트 프레임 자체가 크게 이렇게 옆으로 가동을 한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기도 했어요. 아예 앞을 비울 수 있죠. 골반 앞을. 그래서 이제 골반 아래쪽 외장을 이렇게 앞을 당겨주면 락이 풀리면서 고관절 축이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좌우가 별도로 가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손톱이 조금 아픈 부분인데 일단 골반 뒤쪽 외장, 아래쪽 외장을 아래로 슬라이드한 뒤에 위쪽 외장을 들어주면 락이 또 풀리면서 아예 골반 프레임 전체가 이렇게 가동을 해버리는 가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복부가 간섭이 심해지니까 이 골반 앞쪽은 이렇게 아래로 스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움직였을 때 복부랑 간섭을 좀 줄여서 가동을 더 올릴 수 있죠. 그리고 골반 위쪽 외장을 다시 밀어넣는 걸로 락을 거는 방식이죠. 그리고 좋았던 거는 무릎이죠. 이게 삼중관절이죠. 허벅지 슬라이드를 하면서 중간 관절 움직이면서 아래쪽 관절 움직여주면서 뭐 실린더 가동도 같이 해주고 이거는 뭐 경이롭기까지 한 그런 관절이기도 하니까요. 신기합니다. 다시 봐도. 그리고 좀 조작하기 편하게 백팩을 탈거한 상태긴 한데 이 상태에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오픈 기믹! 어깨랑 그리고 다리 쪽에 해치 오픈 기믹이 있죠. 어깨부터 보면은 어깨 안쪽에 있는 파란색 외장을 조금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짜잔 이렇게 하면 이제 어깨 프레임도 구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오픈 짜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의 프레임이 또 살짝 더 노출이 되고요. 다리도 종아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이 위에 있는 하얀색 파츠를 먼저 들어올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들어올리기 힘들면은 요 종아리 버니어 커버 있죠. 버니어 커버 윗부분을 살짝 들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또는 외장이 연결된 프레임 위를 손톱으로 걸고 빼면 빠져요. 그래서 이 상태로 종아리 외장을 들어 올려주고 방금 본 버니어 커버도 들어 올려주고 종아리의 하얀색 외장 이 가운데 있는 프레임과 함께 바깥쪽으로 슬라이드로 살짝 빠지면서 이렇게 외장의 전개 이 부분은 이렇게 좌우 다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외장을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 커버에 프레임을 전개하고 뒤쪽 외장을 전개하면은 다리 쪽 해치 오픈의 완성입니다. 화려합니다. 다시 봐도. 자 이렇게 양쪽 해치를 전부 다 오픈을 해봤습니다. 역시 뭐랄까 해치 오픈은 또 낭만이 있죠. 특히나 이런 종아리 뒤에서 봤을 때의 매력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무장도 시켜주도록 합시다. 핀 판넬을 가지고 와서요 한쪽만 다 접어주고 프레임이 뒤를 보게끔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끼울 때는 이 안쪽에 프레임 안쪽에 있는 돌기들이 물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타이트하게 고정되기도 해요. 혹시 이 핀 판넬이 잘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안쪽에 있는 돌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역시 핀 판넬을 껴야 완전체네. 그러네. 해치 오픈 상태에서도 이렇게 핀 판넬 있는 게 훨씬 멋있네. 역시 그러면 이제 쉴드나 라이플도 들려줘 볼까요? 해치는 이제 좀 닿도록 하죠. 그리고 백팩에 접혀져 있는 프레임을 노출시켜서 여기다가 바주카의 수납. 자 완전 무장 상태 하이뉴 티타늄 피니쉬 완성. 역시 하이뉴는 이렇게 무장들을 다 들고 있어야 멋있구만요. 역시 볼륨감 좋고요. 역시 RG 최고봉스럽다. 아 멋있다. 일단 액션 베이스에 올려줄 건데 액션 베이스 올리기 위해서는 백팩을 일단 한번 빼야 합니다. 백팩을 빼고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 백팩 조인트 끼워질 부분 아래 먼저 끼우고 그대로 다시 백팩을 결합하면은 완성이죠. 이러면 백팩과 본체 사이에 조인트가 튼튼하게 물리는 방식이죠. 솔직히 뉴건담 때보다도 훨씬 튼튼하게 물리기 때문에 좋아요. 거기다가 이 바주카 수납된 것도 간섭 없게끔 조형이 들어가 있어서 깔끔합니다. 이렇게 하고 액션 베이스 4나 5 쓰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코토부키와 스탠드 쓸게요. 규격이 안 맞는 듯 딱 맞는다고 해야 할까? 이게? 그리고 역시 하이뉴는 공중에만 띄워도 충분히 멋있다.
스탠드에 올리기만 해도 이 정도 멋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하인유는 공중에 띄우고 이렇게 날개 펼치듯 핀판넬 펼친 다음에 가만히 세워놓는 것도 정말 좋지 않나. 몇 번을 봐도 참 이 구도가 이게 일부러 이렇게 조형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빔 라이플 액션도 한번 해봤습니다. 라이플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라이플을 발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고요. 그리고 하인유는 솔직히 이렇게 그냥 날아가고 있는 포즈만 취해줘도 충분히 멋있기도 해요. 그리고 바주카 액션도 간단하게 취해봤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짊어지고 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뉴건담탄 아무로라고 하면은 사실 바주카를 손에 쥐는 일이 거의 없기는 하죠. 그래도 손에 쥔다면 이런 느낌으로 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 바주카 자체가 이제 뒤에 있는 판넬 컨테이너 쪽이랑 이제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포즈에 제약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인유 건담 액션 중에 빔사벨 액션을 더 좋아합니다. 뉴건담은 뭐랄까 그냥 뉴건담은 라이플 액션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인유는 제가 게임에서 처음 봤어서 그런가 어릴 때 좀 이미지가 좀 달랐거든요. 특히나 빔사벨 이펙트 색깔도 파란색이에요. 되게 본체에 되게 잘 어울리니까 뭔가 그게 좀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도가 요거거든요. 이게 아마 버서스 시리즈인가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적한테 달려들 때 약간 몸을 돌리면서 덤블링 하듯이 이렇게 돌면서 적한테 달려드는 파고드는 포즈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특히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뒷모습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다. 마지막은 별매죠. RG 하인유용 핀판넬 이펙트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담 베이스 한정 RG 하인유 건담 티타늄 피니쉬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간만에 또 만져보는 오래간만에 만져보는 티타늄 피니쉬다 보니까 좀 역시 티타늄 피니쉬가 이 티타늄 피니쉬만의 매력 포인트 막 이런 것들이 역시 있구나,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여전히 비싸네. 와, 2배 값이야? 정확히 2배네? 막 하면서 진짜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코팅 퀄리티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소재라든가 이런 코팅 퀄리티가 올라간 건 맞아요. 뭐 소재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퀄리티가 올라간 건 맞는데 진짜 그럴 거면은 전신 다 코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게이트 자국은 크게 신경 안 쓸 테니까 괜찮으니까 예전처럼 10년 전처럼 다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하인유는 또 저런 파란색 같은 부분도 또 포인트 되는 주된 컬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그래도 솔직히 이쁜 건 이쁜 거다. 이쁜 건 맞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씨.